3부에서는 생레미 시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생레미가 어디인가요? 생레미는 이제 정신병원을 말하는데 이 음, 생레미 시절에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이리스 뭐 이런 붓꽃도 그렸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이 빛나는 밤, 요거를 유명하죠. 그렸습니다. 네,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왼쪽 가운데 쪽에 요 불타는 요거는 불타고 있나요? 불은 아니고 네. 나무입니다. 나무. 어, 사이프러스 나무.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사이프러스 나무랑 올리브 나무를 되게 좋아했어요. 눈을 사로잡았대요. 어, 자기.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고, 사이프러스 나무의 그 어떤 영혼의 절규를 느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늘을 향해 그쳐 뭔가 외치는 듯한. 일반 사람이 저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혹시 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네, 분? 이렇게 좀 음, 길쭉한 나무입니다. 되게 유럽 여행 가면은 간혹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또 나무가 이렇게 자랄까 싶어요. 그죠? 거의. 이렇게 위로 쭉. 근데 저렇게 위로 올고진 나무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소나무 좋아해요. 사철나무라서 소나무가 좀 간지나잖아요. 약간 일관성 있는 나무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간지라고. 적당히 하세요. 네. 그래서 소나무 좋아해요. 어,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이건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당시에 또 이런 그림들도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되게 목사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성경의 그림들을 많이 그린 것, 아무튼 많이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전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림도 그랬어요. 그 아까 들라크루아 전시도 갔었잖아요. 네. 외젠. 고갱이랑. 네. 음, 그 이제 들라크루아의 피에타를 보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음. 음. 완전히 대칭이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 고흐만의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 음. 물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 근데 저 오른쪽 바위에 저 물결 모양은 고어 그림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눈이 뭔가 그 뭐지? 다크서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드라큘라보다. 어, 그리고 약간 예수의 얼굴이 좀 더 좀 더 잘 보이네. 어쨌든 이런 건 색깔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느낌은 많이 다른데 네. 구도는 진짜 거의 대칭, 완벽하게 대칭이네요. 네, 이 그림을 보고 그렸으니까 그렇겠죠. 음, 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 어떤 성경 그림에 네. 100% 마리아. 100%?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왜냐면은 그 옛날에 정통적으로 그 파란색 물감이 중세시 때 엄청 비쌌어요. 아, 울트라마린이라고. 어. 그래서 가장 비싼 물감은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칠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 보실 때 어떤 파란색 옷 입은 여자가 있다. 음. 현대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 암묵적인 그런 그거거든요. 암묵적으로 룰? 룰 같은 거죠. 어, 그래서 파란색의 옷이 있다 그러면은 관습이네, 관습. 예, 약간 저거는 마리아일 수 있겠다. 음, 만약에 막 그렇게 좀 되게 좋은 팁이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올리브 밭이라는 그림도 이렇게 그렸고요. 비 오는 듯한 거죠? 뭐가 쏟아지는 거. 햇살이죠? 네, 햇살이 쏟아지는 건지. 여기 보면 이렇게 갈색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노을인가? 그런가? 음, 그러네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붉은 포도밭. 요거는 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림을 한 해 팔았거든요. 이거. 진짜요? 예, 요거 그림을 팔았어요. 처음으로.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을. 아까 근데 네. 그 알을 가기 전에 음, 뭐 탄기영감? 네, 탄경한테 팔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판매를 했다기보다는 그걸 주고 이제 물감으로 뭐 교환을 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예, 물물거래.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정식적인 판매는 이게 최초. 그러니까 모르는 제3자가 사간 그림이 이 그림이 그쵸, 처음이라고 그쵸. 얘기하신 예, 거죠?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아몬드 나무는 이 테오가 아들을 낳아요. 어, 근데 그 조카 이름이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거든요. 어, 진짜 예, 태호는 예. 우리의 태호는 진짜 너무 멋있다. 형을 엄청 사랑한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생일 그 태어난 걸 축하하면서 그린 이제 활짝 핀 아몬드 나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인 거죠. 이 그림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명죠. 되게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나서 또 보니까 되게 평화로운 것 같아, 이 그림은. 그 격렬한 그림이라기보다는 그쵸, 왼쪽은 그 뜨거운 태양에 그쵸, 뭔가 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지쳐 막 다 이렇게 기역자로 허리 굽어져 있고 그죠, 힘들어 보이는데 요거는 뭔가 되게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렸고, 또 이제 뭐 친하게 지낸 아주머니의 초상화고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부활한 나사로라는 또 그 기독교 그림. 성경, 기독교 그림인 거죠. 여기도 보면 근데 태양이 엄청, 크네. 예, 그 아까 포도밭 그림에서도 엄청 포도밭 그림이 아닌가? 붉은 포도밭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때 빈센트 반 고가 이때부터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하려고 해요. 아, 우리가 알기로는 막 완전 무명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파리에서 그 전시회가 열리는데 빈센트 작품이 10개 출품되고 그때부터 조금 대중들의 관심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빈센트도 파리로 가서 자기 전시회가 열렸으니까 가고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생레미 정신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베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왔어요 정신병원에. 네, 나와요. 오베르는 어디냐면은 그 파리 북동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한 의정부 되겠죠? 의정부 오케이. 네, 의정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정부로 갔구나. 예, 서울 근교,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때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이 가셰 박사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예요. 네. 예. 정신과. 정신과인지는 그때 정신과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였고 이때 피사로 아까 피사로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소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닥터 가셰가 또 그림을 그려요, 취미로.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랑 치료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많이 만났네.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엄청 많이 만나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번 가셰 박사가 파리로 가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파리로 우리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했다고요? 아니 두세 번. 진짜? 그리고 진찰은 한 번 받고. 그 두 번은 술 먹고?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진찰 받고 끝나면은 미술에 대해서 서로 뭐 얘기도 많이 나눴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지내고 이때 당시 그린 이 오베르의 교회 뭐 이런 것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고갱이랑 서신을 또 주고 받으면서 약간의 좀 편지. 아예 이렇게 절교는 아니고 그쵸. 또 좀 알고 지내게 됩니다. 남자들도 싸우다가 또 금방 화해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귀를 자르긴 했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베르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오베르에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데 러빙 빈센트가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 빈센트 반 고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죽였다, 타살이다. 이런 가정하에 뭐 영화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 오베르라는 데로 가서 이 마지막 작품이죠. 까마귀 난 밀밭. 이 새를 쫓기 위해서 이제 권총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권총을 들고 다니다가 그때 정신 착란 증상이 있었는지 그 자기 자신을 쏘고 죽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쵸. 근데 이때 그게 있어요. 자살의 이유가 첫 번째 외로움. 동생은 결혼하고 뭐 이제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뭔가 그 작가로서의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했다. 뭐 근데 이제 그 빈센트 얘도 그림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데 네. 저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을 수도 네, 들었을 수도 있죠. 안 들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죽음을 가쁜 죽음이긴 한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한 게 그 테오도 1년 뒤에 정신병이 걸려 형이 죽고 그래서 죽어요. 테오도. 슬프다. 네. 되게 가족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나중에 이제 빈센트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게 테오의 아내가 그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많이 주고받거든요. 테오랑 빈센트랑. 그거를 엮어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전시 같은 것도 아내가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빈센트가 세상에 유명한 화가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빈센트는 너무 슬프다. 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39? 90년이니까 태어난 게 53. 그러면은 37. 우리 나이로 39인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자화상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자화상. 그 자화상 이 사람은 이제 내면의 모습을 그 담아내잖아요. 화폭에. 그래서 자화상을 좀 보면은 처음에 86년도면은 그 화가로 파리로 처음에 딱 간 거예요. 그때 눈빛 살아있을 때. 눈빛 살아있을 때. 그쵸.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톤 마우버의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느낌. 그러네. 예, 인상주의 화풍이라기보다는 그 기존의 그림의 화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년 있다가는 약간 그쵸. 인상주의의 느낌이 나오죠. 확 나오네. 예, 그리고 눈은 굉장히 이때도 총기가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7년 1년 있다가 그린 건데 이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세가토리 있잖아요. 네, 세가토리. 그 사람한테 카페 여사장한테 차인 다음에 그린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냥 거의 반페인돼 있잖아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건데 실제 머리를 밀은 건 아니고 일본 승려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성스럽게 이렇게 뭔가 기다리는 빡빡 이렇게 깎은 건 아니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린 거고요. 89년은 이제 고갱이 떠나고 보면은 저희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 8월이면은 생레미에서 몸이 좀 나아지고 이제 그린 건데 다시 약간 눈빛에 총기도 있고 그러네. 살아났네. 파레트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림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은 굉장히 좀 자화상을 많이 그렸네요. 네,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압생트.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전 마셔봤거든요. 어디서요? 그냥 바에서. 아, 바에서? 어때요? 맛이 어때요? 우선 마시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마셔요? 위에 구멍 뚫린 수저를 놔요. 그 구멍 뚫린 수저 위에 각설탕을 놔요. 각설탕을 넣고 그 각설탕에 압생트를 좀 뿌리고 압생트를 따라서 넣고 불을 붙여요. 각설탕에. 그럼 각설탕이 녹잖아요. 그러면은 그 녹아서 아래로 흐르면 그걸로 이제 마시는 건데 달아요? 맛이 딱 그렇게 생각해요. 세제 맛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세제 맛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 마시는 분들은 맛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색깔도 지금 녹색이잖아요. 저 세제 색깔이에요. 그리고 되게 독하고 되게 마운틴 듀 같은데. 특이하고
마운틴 듀. 마운틴 듀라고 생각하시고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세제라고 생각하시고 마셔야 돼요. 네. 제가 한 번 딱 마셔봤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마셔보고 싶어요. 이 압생트가 그 화가들의 술이었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에드가 드가가 그린 압생트. 여기 보면 이 여자 앞에 요 녹색 잔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있고, 이 압생트, 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도. 근데 거기 보면은 압생트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데, 압생트 먹을 때 무슨 이렇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뭐지? 뭔가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먹는 게 있는데, 그거 갈색, 각설탕 아니에요? 각설탕이 아니라 그게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단순 술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한테 되게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술이라서 그때 당시랑 지금 나오는 술이랑 압생트랑은 제조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빈센트 반 고흐나 드가나 이렇게 아까 로트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었던 거랑 조금은 다른 현대적인 압생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압생트가 옛날에 그 금지된 술이었어요. 맞아요. 네, 금지된 술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이런 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금지가 풀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압생트랑 옛날에 나온 압생트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꼭 방고를 기리며.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반 고흐가 그린 물병과 압생트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멍 뚫린 수저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각설탕 넣고 그래서 녹여서 먹는 겁니다. 갑자기 모자를 썼네요. 그리고 이게 녹색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환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색 요정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이 압생트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 노란색의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이 술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그런 썰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은 빈센트 반 고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정리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은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잖아요. 그쵸, 짧죠.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남자가 이제 80세가 넘어가는데 저희도 곧 이제 이제 벌써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건가요, 저희? 그렇죠. 근데 이분 되게 짧은 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긍정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불쌍한 마음도 되게 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되게 훌륭한 작품이 또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우리는 좋죠. 맞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했다. 불꽃 같았다. 눈탱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되게 이해하기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도사도 했다가 술 먹고 귀 잘랐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우리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배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배경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빠가서 압생트 한번 시원하게 원샷 할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작가를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은 김환기. 우리나라 최고가 작가.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였지?
안녕히 주무세요. 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